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탈장의 원인, 종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이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정말 탈장이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고 그에 맞는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그 원인에 따른 치료법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퇴 탈장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대퇴 탈장은 몸통과 하지가 연계되는 그 부위에서 발생하는 탈장이고요. 대퇴 탈장은 상대적으로 여성에 있어서 호발하는 유일한 탈장입니다. 특히나 마르고 연세가 많으신 여성에서 호발하고요. 서해부 탈장보다 감돈, 교액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우에 있어서 제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장 절제까지 시행돼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절개 방식, 복강경 수술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이 훨씬 선호되고 있습니다. 몸통에서 하지로 이행되는 혈관이 있고 하지로 오픈되는 공간을 뚫고 나오는 요 틈새, 작은 틈새를 같이 삐집고 나오는 이 탈장이 대퇴 탈장이고요. 이걸 역시나 복원시키고 또 이 결함 부분을 봉합을 해서 강화를 해주는 방식이 절개 방식의 수술이고요.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면 배꼽 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복강 안에서 출발점이 되는 이 곳을 아예 안쪽에서 인공막으로 막아주는 그 근지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퇴 탈장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 많이 호발된다고 하니까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꼽인데요. 제대 탈장은 무엇일까요? 제대라고 하는 건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루트, 그 연계 구조를 이제 제대라고 하고 흔히 이제 배꼽이니까 배꼽 탈장이 더 흔하게 불립니다. 태생기 때 엄마랑 연결이 돼 있다가 이제 출산이 다가오면 독립하기 위해서 그 준비가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내부적으로 배꼽을 통해서 장도 연결이 돼 있고 혈관도 연결돼 있고 방광도 연결돼 있던 건데 독립하자니 이제 그쪽이 길이 막히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체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꼽도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말라져야 됩니다. 이제 출산하시고 출산 후에 배꼽을 처리를 하면 배꼽이 이제 말라붙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이 어쨌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아있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고요. 또 그 인근에 복벽이 얇아서 막아주는 효과가 없을 때 배꼽 탈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는 이제 보시기에도 배꼽이 튀어나왔죠. 예. 이거를 탈장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 넣어보면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탈장 내용물이 갇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쉽게 복원이 안 되고 환자는 아프다라든지 어떤 증상을 표현을 하고요. 또한 후천적으로 어떤 질환에 의해서 간경변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복수가 많다든지 비만인 경우에 복압이 증가되면서 압이 약한 배꼽 쪽으로 몰아지면서 그쪽이 이제 돌출하게 되고 여성에 있어서는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를 임신한다든지 아무래도 거대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복강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복압이 증가하고 그러면 약한 부분을 찾게 되고 배꼽이 선택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탈장 수술과 마찬가지로 밀려 나와 있는 내용물은 복원시킬 수 있으면 복원시키고 탈장낭은 결차를 하고 그 바깥쪽에 복벽에 해당하는 근막 이런 구조물을 단순 봉합 형태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 영역이 넓다든지 하면 역시나 복강경을 이용을 해서 인공막을 동원을 하는데 이렇게 버튼처럼 생긴 인공막을 추가하기도 하고 아주 심하고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25cm 정도 사이즈가 되는 메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결국은 메쉬를 재단에 의해서 맞춤식으로 결함 부분을 다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넣어놓고요. 글루라든지 요게 이제 테커라고 해서 그 나사못 형태의 걸로 움직이지 않게 튼튼하게 막아줘야
자연 조직만 가지고는 버티지 못할 때 이렇게 조금은 튼튼한 강화제가 있어야 복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제대 탈장이 소아들에게 나타나는 그 소아 배꼽 탈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네, 우선은 소아에서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 직전에 이제 태생기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선천적으로 근막의 결손 부위를 통해서 장이 빠져나오는 현상이고요. 꼬마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꼽 탈장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왔을 때 수술을 먼저 꼭 권하진 않습니다. 조금은 기다려 보시죠. 아주 심하거나 어떤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그 출산 됐을 때 배꼽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다쳐야 되는 것들은 중간 과정일 수도 있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살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사이즈가 줄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다려 볼 만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2년을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과정에서 봤을 때 복압이 증가하고 계속 어떤 문제를 유발한다든지 하면은 즉시 수술을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씩 작아지는 거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기다려 볼 만한 거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흔히들 참외 뱉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튀어나와도 수술을 통해서는 이렇게 요 꼬마는 단순 봉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름을 잡는 절개를 통해서 피부가 이미 만성적으로 늘어난 건 피부 절개도 제거도 같이 해주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며줍니다. 이제 보조개 만들듯이 디플링 효과도 만들어서 미용적으로도 또 엄마들이 어쨌든 이 배꼽을 볼 때의 느낌과 조금은 이렇게 안정되게 바뀌었을 네. 때 느낌, 바라볼 때도 안쓰러움이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아이들에게서 생겼다고 하니까 더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 소아 배꼽 탈장과 더불어서 소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서해부 탈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서해부 탈장은 남녀 공이, 남녀노소 불문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탈장 중에서요. 근데 이제 소아 탈장에 있어서 흔히 소아 질환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서해부 탈장은 전 시간에 그 발생기 때 고환이 내려오는 네.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태생기 8개월쯤에 이제 음낭으로 고환이 이동하면서 따라오는 이제 그 칼집 돌기 라는 주머니가 막히지 않고 남아있거나 막혔어도 약하게 있다가 복압이 증가하면서 그거를 다시 열어서 발생하는 경우고요. 소아에 있어서 서해부 탈장은 어른하고 달리 양측성인 경우가 훨씬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선천적인 어떤 기형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장이 있다. 게다가 양측성이다. 그러면 뭔가 몸 전체에 있어서 다른 질환, 기형이 있는지 한 번은 의심하고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서해부 탈장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역시나 소아 서해부 탈장도 어른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절개를 넣어서 하는 수술 방식이 있고 복강경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른도 물론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때 서해부에 직접적으로 한 1cm 안쪽에 절개를 넣고도 가능하지만 꼬마 같은 경우는 더 작은 3에서 5mm 정도의 피부 절개면 서해부 탈장이 가능하고요. 서해관을 통해서 탈장낭만 선택적으로 박리를 조심스럽게 하고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했듯이 남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꼬마라고 하더라도 구조물을 갖추고 있는 건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자가 지나가야 되는 정관, 정삭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정말 명주실처럼 얇습니다. 그런 거가 조금은 과격한 술기에 의해서 손상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박리에 있어서 눈을 밝게 하고 정확한 박리, 섬세한 박리가 필요하고요. 선택적으로 탈장낭만 박리를 하고 고의 결찰, 상투 틀어잡듯이 작업한다고 했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그걸로 되고요. 양측성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른쪽을 먼저 수술했다
왼쪽에 똑같은 거울상에 절개를 넣어서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작은 절개인 만큼 나중에 또 성장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메쉬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넣는 게 답입니다. 복강경 수술을 동원하게 되면 배꼽에 한 5에서 8mm 정도 절개만 넣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수술 도구도 소화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 어떤 작업 도구도 훨씬 얇은 소화용 복강경 도구를 사용해서 5, 8mm 절개, 5에서 8mm 절개면 충분합니다. 단일공 수술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서해관 내공이 보여집니다. 이곳을 통해서 탈장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곳을 마치 복주머니 목을 이렇게 실을 쫙 줄을 잡아당 졸리듯이 그러면서 내용물이 새지 않듯이 그런 형태의 그 쌈지봉합을 통해서 쫙 졸라주는, 그래서 복강 안에 내용물이 여기가 다침으로 인해서 탈장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딱 그 작업만 해주면 되고요. 배꼽으로 들어간 만큼 왼쪽 오른쪽을 동반해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수술, 오른쪽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조건도 메쉬를 대지 않습니다. 어른 탈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술을 받은 꼬마들은 당일 퇴원이 통상의 수술 후 과정입니다. 네, 서해부 탈장의 치료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수술 흉터에 생길 수 있는 탈장이죠. 반은 탈장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어쨌든 인위적으로 가해진 절개, 수술을 위해서 절개가 가해졌을 때 물론 수술의 마지막에 다 봉합을 합니다. 근데 직후에는 잘 나았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부터 벌어져서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겪으시는 환자한테도 고통이고 이 수술을 시행한 외과 의사가 있다면 그 분도 이런 조건의 환자를 접하게 되면 참 더 위축되고 즐겁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돌출돼서 감돈이 된다든지 또 유착이나 이런 걸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서 발견되면 즉시 해결하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을 보면 어쨌든 수술 직후에 상처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되면 조직이 약해지고 또 온전하게 유합되는 데 방해가 됨으로써 반은 탈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연세가 많다든지 당뇨, 비만, 또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영양 상태도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방사선 조사를 했다든지 스테로이드를 또 장기간 복용했다든지 하면 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탈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역시나 절개를 통한 1차 봉합술, 그 사이즈가 작거나 그 인근 조직이 두툼하고 튼튼하다. 그러면 봉합만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간격이 너무 크다든지 또 조직이 얇고 끌어당겨서 꿰매도 뭔가 그 다음에 복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발될 것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그 주변 박리를 통해서 메쉬라고 하는 인공벽 강화제를 더 덧대서 복압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 이런 조건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이 훨씬 시야적으로나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은 탈장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데가 발생학적으로도 사람은 뒤에서 출발돼서 이렇게 앞쪽의 정중선에서 만나서 완성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런 만큼 앞에서 정중선에서 만나는 그 조직들이 대개는 튼튼하지만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도 있고 거기에 절개가 개복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정중선으로 절개가 걷다가 이렇게 되면 약한 부분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벌어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복막이 복강 내용물과 함께 돌출이 되면서 이렇게 반은 탈장이 벌어진 거고요. 요거는 요 부분에 있어서 근막을 당겨서 봉합을 해놓고 이 자연 조직만 가지고는 어쨌든 꽤 길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메쉬를 크게 넣고 복벽에다가 현수를 해서 테커라고 하는 걸로 이 복강 쪽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끄럽게 어떤 장이나 이런 데 손상을 주지 않게 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유착이 없도록 수술 후 마무리하기 직전의 광경입니다. 네,
이 수술 자체도 고생스러운데 수술 이후에 반응 탈장이 생긴다면 더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서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탈장이 보면서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손흥민 선수를 힘들게 했다는 이 스포츠 탈장,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요새 탈장이 이슈화된 게 아마 손흥민 선수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 탈장 수술을 받으신 건데 같은 축구 선수 중에 7, 8번을 같은 스포츠 탈장으로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라 심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 직업적인 선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 탈장은 축구나 아이스하키, 테니스, 레슬링 선수 등처럼 이 몸통과 하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접고 펴고 하는 거를 굉장히 급격하게 과격하게 해야 된 또 회전하는 그런 힘주면서 회전하는 이런 동작이 많은 종목의 운동 선수들한테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발생이 운동과 연관이 있을 뿐이지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행태, 그 구조적인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탈장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제 이 발생 기전을 보면 보통 서해부 내에 복막에 의해서 경계되는 복강, 그 바깥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보통은 이제 근육도 있고 근막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런 데가 이제 과격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근육이 손상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또 어떤 이벤트에서 갑작스럽게 손상을 입게 된다든지 하면서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그 상대적으로 임계점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돌출이 벌어지게 되는 증상으로는 이제 운동에서 복압을 유발시킬 때만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풍선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풍선은 불 때 돌출이 되지 풍선 불지 않고 바람을 빼면 돌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을 겪거나 이럴 때 내가 운동을 과격하게 근육통인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치료에 있어서도 똑같이 복강경을 통해서 그 부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메쉬를 집어넣는데 인공막이 지금 있는 조건에 지금 당장에 있는 탈장 그거에 대한 해결도 되지만 대개 그 골반강 쪽 서해부 쪽에 넣는 그 탈장의 사이즈나 이런 그 구조를 보면 추가적으로 그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탈장 부위가 있거든요. 그 위험성 있는 부위를 메쉬를 한번 적용할 때 거기를 한꺼번에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탈장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도 있는 걸로 메쉬에 있어서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일이 벌어진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는 어쩌면 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어떤 갑작스럽고 과격한 운동을 피한다든지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에 한다든지 하면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가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갑작스럽거나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다른 탈장 종류가 있을까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어쨌든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허리 탈장입니다. 대개 이제 탈장은 앞쪽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허리 아프다 뭔가 이제 심한 경우에 튀어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람은 일종의 조리품입니다. 어떤 여러 겹의 근육 조각들을 갖다 이렇게 덧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교묘하게도 틈새가 벌어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서 복강 내용, 복압이 어쨌든 증가하게 되면 약한 곳을 찾게 돼서 그쪽으로 허리 근육 간의 틈새로 튀어나오는 허리 탈장이 있을 수 있고요. 드문 경우에 이제 횡격막 쪽으로 해서 복강 내용물이 횡격막의 결함 부분을 통해서 복압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게 간입니다. 이 부분이 횡격막이고 간이 횡격막을 뚫고 흉곽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더 원위부에 보이는 게 이게 폐입니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 이거 보시다시피 간이 마치 혀처럼 얇게 바뀌어 있는 구조적인 이상도 동반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간을 복강 쪽으로 복원시킨 상태에서 이 결함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복직근 이개는
요새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다태아, 쌍둥이를 임신했다든지 거대아를 임신했다든지 하게 되면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꽤나 짧은 기간 안에 복압이 증가했다가 출산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복벽이 그거를 순탄하게 받아내지 못하고 마치 치즈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녹인 치즈가 쭉 늘어나면서 길어지지 않습니까? 얇아지면서 네. 그것처럼이나 바뀝니다. 임신했던 분들이 배가 쭈글쭈글한 상태로 오시면서 요새 살 좀 빼보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했더니 가운데 쪽이 능선처럼 이렇게 볼록 빵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이나 올라와요 하면서 모양도 이상하고 그렇다 해서 조금은 위축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여기 복직근 2개라고 하는 조건이고요. 배꼽 탈장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참 다양한 형태의 탈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후에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탈장을 진단받고 수술을 정할 때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수술하면 이거 통증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런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또 치료기간, 회복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회복기간에 대한 염려 또 옛날 과거에 있어서 이제 절개 방식으로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뭐 그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로 재발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재발에 대한 염려는 아직도 많이 갖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최소 절개로 또 인공막으로 무장력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그런 만큼 조기 거동이 가능하니까 회복 기간도 짧으신 거예요. 그냥 당일 퇴원시키고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요. 네. 그리고 인공막 자체가 재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공통적인 세 가지 통증, 회복 기간, 재발의 염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수술이 지금 다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 직후에 다시 굉장히 또 과격한 운동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에 힘주는 행동을 조금은 피하시라는 것. 비유를 드리면 종이장을 서서히 이렇게 밀면 찢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냅을 줘서 딱 때리면 구멍이 난다든지 찢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복압도 복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건을 만들지 않으시면 무난하게 다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바로 인공막일 것 같아요.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 인공막, 수술에 사용되는 것들은 인체에 무해하겠죠? 예, 맞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뭐 흔한 유튜브 이런 데서 인공막에 대한 관심 또 걱정, 염려가 많은 거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오시는 환자분들도 거의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가는 이물이죠. 메쉬는 인공막은 FDA 승인이 난 것만이 그 안전성이 확보된 것만이 적용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선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선은 안 하셔도 되고요. 주로 성분에 있어서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자연 조직 가지고는 커버링이 되지 않는 그런 약한 부분에 있어서 보강제가 반드시 필요할 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 꽤 넓은 영역에 있어서 그런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동원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인공막을 사용하는 그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 후 통증을 유발하는 그 장력 이거 없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거와 연관된 합병증은 뭐냐면 제대로 적용이 안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재발하는 경우는 재질적으로 볼 때 이 인공막의 질김을 부드러운 복막이 뚫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재발을 했다? 그거는 인공막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비껴 있다든지 제대로 처음에 적용에 있어서 막아주진 못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의 문제.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고정하는 방식이 또 꽤나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림처럼이나 테커라고 해서 이거 좀 험악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나사못처럼이나 이렇게 뼈에 그렇다고 아무 데나 박는 게 아니고요. 서해부 탈장하면 이제 치골 뼈에다가 박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낸 게 글루라고 의료용 글루라고 해서 의료용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풀처럼이나 붙이는 형태고요. 가장 최근에 있어서는 잘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작은 미늘이 있습니다. 벨크로 형태로 해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를 정확하게 그 위치에 딱 눌러주기만 하면 조직과 딱
잡아주는 유착되는 형태로 해서 움직이지 않고 될 수 있는 최신의 재질도 있습니다. 네, 점점 사진으로만 봐도 발전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뭐 치료법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겠죠. 이 탈장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물가에 가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는, 너무 과격한가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탈장을 유발하는 조건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요. 복압을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조건을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신체 조건, 그 능력에 벗어나는 뭐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아까 운동에서도 얘기했고요. 일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체중 관리에 있어서도 과체중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복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운동, 과격하게 하는 것들로 해서 스포츠 탈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피하기만 한다면 탈장은 유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탈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탈장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참외 배꼽은 모두 배꼽 탈장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X로만 답하라고 하면 O입니다. 탈장입니다. 근데 그걸 입체적인 단면으로 보면 예외사항으로 배꼽에 지방종이 있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막은 튼튼하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고 복강 내용물이 돌출되어 있는 건 아닌데 겉에서 볼 때만 돌출되어 있는 경우 특이하게 배꼽 부위에 지방종이 있는 경우는 탈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워서 배꼽을 이렇게 눌러본다든지 할 때 복원이 된다 그러면 100% 탈장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고 이렇게 된다 하면 지방종이거나 탈장인데 지방 성분이 이렇게 탈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탈장은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삐딱하게 대답을 해보면 등산하시는 분들 산에 자주 올라가실 때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그럼 결국은 내려올 거 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네. 똑같습니다. 탈장은 재발하기 때문에 이 단서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수술하시면 탈장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결함. 이 컵에 밑에 구멍이 나서 물이 셀 때 아무리 교묘하게 물 따르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은 새게 돼 있습니다. 예. 구조 결함은 구조 변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곧 수술이고요. 그게 답입니다. 자, 탈장은 비만인 사람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이건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O입니다. 복압이 증가되는 조건을 만드는 원인 중에 비만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새삼 네.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 만나봤고요.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준비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지인이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일을 하는데 서서 일하면 볼록한 게 잡히고 누우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탈장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탈장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네, 혹시 탈장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 작아진다, 뭐 탈장이 의심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겪으시는 내용에 있어서 탈장일 가능성이 꽤 높고요. 무거운 걸 드신다든지 이런 복압을 증가하는 조건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그거와 연관해서 돌출이 된다든지 이러시면 의심할 만하고요. 특히나 샤워 후에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는 좌우 비교를 하셔서 차이가 난다든지 그 돌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누우셔서 눌러봤을 때 보통 복원이 되거나 이러면 들고 날고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탈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탈장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탈장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한 번 탈장은 영원한 탈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전 시간에 그랬죠. 탈장을 정의할 때 울타리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던 뭐 강아지, 염소, 병아리 뭐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울타리가 무너진 걸 보고 울타리 무너졌네 하고 며칠을 그냥 지켜본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울타리가 스스로 서서 다시 복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탈장은 저절로
낫는 경우는 없고 그거를 낫게 하는 약도 없습니다. 또 그거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아까 오래전부터 사용한 탈장대라든지 이런 거 임시 방편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 변환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탈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이상철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선 복압을 줄이고 복부 근육을 키워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되겠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복부의 압력이 크게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